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국회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거제시 출신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결정할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창조경제 실현과 경제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매우 어렵습니다.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정부 질문은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뼛속에 사무치는 추위가 없었더라면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요. 많이 들어보시죠? 한철골 박비양이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지난 청문회 혹독한 과정을 겪으시면서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계실 텐데 정말로 일로서 승부하는 국무총리 되셔서 우리 국민들 가슴을 찌르는 향기를 바르는 불후의 총리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별의 부산 정거장, 비나리는 호남선, 대전발 영시 50분, 공통점이 생각나십니까? 철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철도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총님 언제 처음 기차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예. 언제쯤 기차를 처음 타보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차를 처음 타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제 바닷가 촌놈이 부산 수학여행 가느라고 부산에서 경주를 가는데 동해남부선을 탔던 기억이 아직도 세월이 흘렀지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기차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특별히 좋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역시 그 기차가 자동차에 비해서 갖는 특장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정확하고요, 일률적이고요, 그리고 또 곳곳에 그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이 도로가 적치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은 고운임이기 때문에 기차는 비교적 저렴한 운임으로 되기 때문에 대량 수송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철도는 비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정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가요들이나 혹은 또 얘기들이 철도를 통해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는 정말 밀접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이죠.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혹시 저님 김삼선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김천과 삼천포를 잇는 그 선을 일컬어서 김삼선이라고 했습니다. 1966년도 11월 9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공식을 하셨습니다. 또 이 기공식은 김천하고 진주에서 두 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재정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삼선을 추진하셨는지 혹여 가늠하십니까? 네, 짐작컨대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해안과 수도권을 연결시켜서 더욱더 또 그게 남부 내륙 훨씬 더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966년인데 2011년도에 우리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하여 그 다음 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조기 건설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그러시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이 공약을 내셨다고 다시 또 5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왜 이 공약을 내셨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글쎄,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의원님께서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고 또 그것이 또 그 추진이 잘 된다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중부권 혹은 남부권을 연결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또 산업단지 입지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개선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신 겁니다. 남부내륙철도가 310만 되는 우리 국민들과 16개 지자체 이를 통과하고 약 10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를 출발해서 통영, 고성, 사천, 진주를 통과해서 합천, 고령, 성주, 김천을 이어서 거기까지가 남부내륙고속철도 170.9km, 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상주, 문경을 지나서 경기도 광주, 이천을 통해서 서울 수서까지 이르는 중부내륙, 이걸 합하면 내륙고속철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꿈의 내륙고속철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랑설레하고 있습니다. 총님,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시발점을 주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십니까? 역시 경부선 측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1970년 7월 7일 날 개통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 근대화 산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429km를 429억에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만들었던, 그리고 19개를 걸쳐서 만들었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획기적인 그런 조치였습니다. 아마 그때 지금 같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통과됐을까요? 그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네. 그 뒤에 약 48개 정도 철도와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은 결국 8개밖에 없습니다. 이 수도권 모두가 다. 근데 이 비수도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런 제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AHP라고 하는 제도를 했는데 0.5 정도 되면 이게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좀 넣어서 했는데 16개 중에서 6개만이 비수도권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5개는 기존에 있던 것을 고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 있고 신규는 잘 아시는 대로 충남 예산에서 경기도 야목 구간 한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17년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비수도권의 신규 철도는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조리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도권이었는데 이번에 총님 여러 의원들의 지휘를 받으시면서 수도권 완화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도권 완화 문제는 어쩌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총리님 입장에서는 일용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또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수도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문제 완화 문제를 하기 전에 지방부터 먼저 좀 살려달라. 그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방 살리지 않고 수도권을 다시 완화시켜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 균형 발전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 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총님, 예타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타 제도가 생긴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도지사를 하면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2006년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낙후 지역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별도의 항목으로 삼아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타가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점 받기가 대단히 힘들죠. 그럼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지방은 그냥 불에 두실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낙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배려 차원에서 정책적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경부선 축과 호남선 축으로 이게 갈려져 있는 이 X자형의 개발 방식을 떠나서 그런 소외된 지역을 통과하는 이런 노선. 지금 저 보시면 경부선 경제축과 호남선 경제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바로 내륙 고속철도 지역이다. 특히 김천서부터 거제까지는 170.9km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교통망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리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중국으로 혹은 러시아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번에 말씀드리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비롯해서 중부 내륙 고속철도로 이어지는 이런 고속철도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화면 보시니까 총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이해가 쉽게 되는 그림입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물론 여러 가지 현상을 집어넣어서 요소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 미래의 잠재를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닦듯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310만 이 국민들, 온 시민들의 염원 사업인데 우리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좀 구체적인 보고를 관계부처로부터 좀 받아보고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님, 시골 출신 총리님 꼭 시골의 쓰름을 좀 달래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님 좀 모시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낮에도 또 여행사에 참석하셨는데 또 같은 질문 드립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 계실 때에 예타가 지역균형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방의 소시를 살리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조사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수도권과 지역을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타 제도가 지역 균형 발전의 현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올린 적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장관 부총리 취임하고 나서 이게 저희 예타 관련 법이 기획재정부 법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으로 지금 기재위에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유인지 기재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심사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주요 내용은 지금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똑같이 금액을 지금 500억 전체 사업비 500억 넘으면은 예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SOC 사업에 대해서는 1000억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에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위험도로다, 또 주민 밀접 도로다, 이런 것들이
요즘 대체로 그 단가가 높아져서 네. 그 5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00억까지 높아서 그 지역 그 주민들이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법을 정부의 법으로 지금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그 답답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내년 예산 작업함에 있어서는 지역에 여러 가지 지방의 그 수건 사업인 그 주민 밀착형 그런 그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축은 요거는 법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시행령 개정은 가능한 걸로 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네. 상향 조정을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님, 뼈만 잔뜩 부르고 손발은 아주 가느다란 기형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장육부는 아주 따뜻한데 손발이 굉장히 차갑고 온기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기형적인 사람, 그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발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손과 발이 차가워서 시린 발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지역 균형 발전을 굉장히 그 국정의 그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에서는 2011년도에 철도 부문 예타 제도 개선안을 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남부내륙철도에 반영하는 부분이 아주 미흡해서 고의적으로 예타를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리가 없고요.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말씀도 듣고 또 건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사업 구조상으로는 그 BC가 상당히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사업 비용을 지금 거의 한 6조 가까운 지금 투자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비용을 조금 줄이는 그런 대안도 좀 검토를 해보고 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균형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역 균형 개발 요소 그 가중치를 좀 높여서 어떻게 하는지 예타 그 기준에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님께서 지난 9월 달에 국회 내륙 고속철도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설이 함께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의 예타 조사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걸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지금 좀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1차 들여다보았더니만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 나와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밀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진주 사천 항공산단, 그다음에 경남 핵심도시 택지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네. 비용은 잔뜩 부풀리면서도 그에 따른 편익을 굉장히 네. 과소하게 넣었다, 이런 말씀도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KDI에서 최근에 남부내륙철도 예타를 시행하면서 다른 철도 사업에서는 요구하지 않던 분단위 열차 운행 계획을 내라, 이렇게 지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지역균형 발전 요소 등을 감안해서 보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해주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뭐 안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부장님 진실로 믿겠습니다. 부총님 고향이 시골이시죠? 예, 시골 출신 부총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력 산업 뭐 잘 이미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우리 한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뭐 다양한 뭐 기술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은 그 R&D를 통한 기술 개발 네. 그리고 인력 확보 양성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 61개에서 2013년도 65개로 소폭 우리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조금은 증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일들이 많다. 2위하고 한 10% 내로 이 격차 좁아져 있는 그런 것들이 15개로 증가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 대책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 주력 산업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받고 있고 해서 그 점을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관련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산업 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 제조업을 보다 스마트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R&D를 대폭 확대를 하면서도 또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또 주력 사업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재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준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유망할 그런 미래 신성장 동력 13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을 위해서도 집중적인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세계 1위에서 2위 자리로 내려앉은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인데 지금 최근에 이 해운과 조선의 트렌드는 연비가 좋은 친환경 선박인 에코10 만드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류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방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도 그 조선산업이 과거에 이제 수주 규모에서 세계 1위 하다가 이제 중국에 밀려서 2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LNG 운반선이나 에코10 등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하고 이에 따른 저희들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핵심 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설계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핵심 부품 국산화 추진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10년 장기로 운영되는 독일식 KG 펀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코10 펀드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운영되고 별 큰 도움이 못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도 R&D 중심의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해운 선박 보정 네. 기구 그것도 만들어서 수요도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도 국내 선사들의 에코10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말에 에코10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에코10 펀드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좀 더 이 기간도 늘리고 또 좀 더 양을 좀 많이 늘려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예,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금융위원장 나와주십시오.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도로 보면 조선소가 선수금 먼저 받잖아요. 받으면 이게 회계상 부채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높아져 버리니까 신용도가 점점 하락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그 조선뿐만 아니라 선수금을 받는 모든 업종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금을 예를 들어서 300원을 받으면은 이게 기성을 해내감에 따라서 선수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원어치 공사를 하게 되면은 선수금이 부채 300원 중에서 200원으로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공사가 진행돼 가면서 선수금이 부채로 인식되지는 그 비중하고 금액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조선소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주 규모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 다른 산업과 형평성 차원에서 해결하기 더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정부는 갖고 계시는데 수출 정도보다는 형평성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금융위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선수금이 부채로 인식되는 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게 사실 형평성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제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플랜트 부분, 또 이제 건설 부분, 사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수출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 형평성보다는 수출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선수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것이라 우리나라만이 그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나 업계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선수금에 따른 어떤 이 부채 비율 악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아마 신용평가라든가 주 채무계열 평가 이럴 때에 이제 주로 거기에 따른 우려점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그 주 채무계열 평가라 이런 걸 할 때 어떤 그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 업종의 특성 같은 것을 비재무 계량 평가에 포함을 해서 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그 작년에 그 어떤 그 재무적 특성, 그 업종의 특수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2배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추후로 이 부분의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갔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